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이 많이 급락했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주요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인데 어때요, 여러분? 2020년도 이후에 집값이 전국이나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나 기타 지방이나 다 급등을 했죠. 그런데 2022년 11월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이처럼 집값이 많이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승분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에 정부는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2023년도에 내놓겠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다주택자들, 강남의 복부인들, 그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관련해서 핵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 규제 완화인데 세제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이제 취득세 완화가 있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쉽게 말씀드려서 50% 할인됐다. 이제 8%는 4%, 12%는 6%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이제 매수세가 증가되기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4%만 하더라도 높은 거 아닌가요? 12%를 6%를 한다 하더라도 4%, 6%라는 취득세는 정말 부담이 된다. 아직도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취득세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매수세가 증가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요. 6% 취득세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완화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한시 유예 준 거를 2023년 5월달을 이제 2024년 5월달로 이제 연기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세제 개편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편한 양도소득세 완화 개편안을 이제 마련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2023년도 초에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5월달까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년 초에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내후년 5월달까지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가 됐다. 따라서 이제 매물이 급매물 있지 않습니까? 당장 팔아야 되는 급매물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분양 주택 입주권인데 1년, 2년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월 이제 폐지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또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전매 제한 규제 풀고 단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것도 풀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분양시장 매수세에 다소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미분양도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다소 앞으로도 미분양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나마 다소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나마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 완화죠.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은 이제 30%를 적용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금 반환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보는 점에서는 다주택자 입장, 강남의 복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갑자기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나마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 30%로 하고 또한 전세금 반환 대출이다라고 하면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를 규제해주겠다. 즉 은행 돈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고 전세금을 돌려준 이후에 세입자를 천천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반갑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본다면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한다. 규제 지역을 내년 초에 추가로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울의 강남 상구나 그렇죠?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이제 규제 지역을 풀어줄 가능성이 많아졌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또한 재건축 안정진단, 그래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안정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등록임대 복원, 2020년에 대폭 축소가 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재개를 하겠다는 거죠. 이상까지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정부는 정부의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급매물을 줄이겠다. 정부도 지금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가 타서 이제 부동산 가격 급락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차원이겠죠. 따라서 급매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5월에서 이제 내후년 5월이니까 급매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전세가 반환 목적의 급매물도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부터는 급매물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한다. 부동산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는, 그렇죠?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50% 완화해주고 미분양 아파트 완화를 위한 세금 완화, 또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해서 이제는 부동산 가격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격 급반등은 어렵다. 그래요. 다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50%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지면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할까 봐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2024년 부동산 방향으로 놓고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 임대사업자 효과. 그래요. 임대사업자 정부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다가 또 부분 폐지를 하다가 또 완전 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부활시키고 지지고 뽑고 엎어버리고 대엎고 그러니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 또 집값이 오르면 또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 또 없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사업자 부활에 따른 기대 효과, 요거는 크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가능, 그렇죠? 이 부분이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급매물에 급매물, 싼 가격에 더 싼 가격,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나가겠죠. 이에 따른 저금리로 갈아타기 숨통트임. 그래요.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신용대출, 고금리지 않습니까? 보험대출, 고금리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제2금융권, 고금리잖아요. 따라서 그나마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제공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보다 더 무서운 건 역시 금리다. 금리가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다. 그리고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러한 금리의 무서움을 이제 아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토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